반갑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말로 표현하는 증상보다 그분의 눈빛이나 손짓,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뇌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을 꾸며낼 수는 있어도 찰나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몸의 언어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관계,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미묘한 시기에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대해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변화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소에는 하지 않던 과감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시각적인 변화, 즉 겉모습의 변화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로서 만날 때는 활동하기 편한 바지나 수수한 색상의 셔츠를 입고 일에만 몰두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나 주말 약속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목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블라우스나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는 원피스, 혹은 평소보다 한 톤 밝아진 화장이나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자신의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단순히 동료나 친구가 아닌 매력을 지닌 이성으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무언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시간을 들여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고르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펼쳐 구애하듯 인간 역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진화론적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반응은 여성의 외적인 변화를 성적인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신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옷이 아주 과감한데, 어디 좋은데 가려고 그렇게 입었어?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노력이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용기를 내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의 내면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상해 보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성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반응은 여성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다거나
섹시하다는 1차원적인 평가보다는 그녀의 안목과 정성을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입으신 옷 색상이 피부톤과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참 세련되어 보입니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옷을 고른 그녀의 감각과 센스까지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아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칭찬을 해준 대상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주는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나를 표현해도 안전하겠구나. 라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옷차림 변화는 당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물음표인 셈이지요. 이때 당신의 따뜻하고 품격 있는 칭찬은 그 물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드러운 눈빛과 말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인 시각적 변화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물리적 거리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퍼스널 스페이스,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반경 45cm에서 120cm 이내로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거나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인 방어 기제가 더 발달해 있어 낯선 이성이나 호감이 없는 남성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불쾌감을 느끼며 피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여성이 이 견고한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허물고 당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당신에게 무장 해제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은 함께 길을 걸을 때입니다. 넓은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당신과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깝게 붙어서 걷는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걷는 상황에서도 굳이 당신의 옆자리를 고수하며 보폭을 맞추는 행동,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당신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서 있는 모습 등을 눈여겨보십시오. 또한 카페나 식당에서 나란히 앉거나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상체나 무릎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관심이 있는 대상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이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오픈 포스처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향해 가슴과 배를 열어두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아 몸을 비스듬히 돌리고 있다면 이는 아직 심리적인 방어벽이 존재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리 좁히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의도적인 신체 접촉, 즉 스킨십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물론 아직 연인 관계가 아니기에 과감한 접촉보다는 아주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일명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 주를 이룹니다. 대화 도중에 어머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라며 당신의 옷깃을 정돈해 주거나 손이 참 크시네요 라며 손 크기를 대보는 행동 혹은 웃으면서 가볍게 당신의 팔을 터치하는 행동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 확인입니다. 여성은 작은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당신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지, 자신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거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했을 때 당신이 움찔하며 피한다면 여성은 아직은 아니구나, 혹은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여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그 접촉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이 사람과는 더 가까워져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는 유대감 형성입니다. 신체 접촉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사랑 호르몬 혹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렇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올 때 남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여성의 가벼운 터치에 대해 왜 만지세요? 라고 정색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용기 낸 그녀의 마음을 다시 숨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마치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어깨를 짚거나 옷깃을 스칠 때 그 손길을 가만히 느끼며 부드러운 미소로 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편안한 태도야말로 여자에게는 그린라이트이자 긴장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큰 진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긍정적인 화답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그녀가 당신의 팔짱을 가볍게 껴온다면 놀라지 말고 당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손이 많이 차갑네요? 춥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용기를 낸 여성의 마음에 대한 배려 깊은 응답이며 두 사람의 관계에 기분 좋은 설렘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됩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감각은 뇌의 변형계로 직행하여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므로 이 순간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인 옷차림이 시각을 자극하고 두 번째 신호인 거리 좁히기가 촉각을 깨웠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눈빛과 목소리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직접 교신하는 단계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진심을 전달하는 오직 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소리 없는 대화인 셈입니다. 먼저 눈 맞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눈은 뇌의 일부가 밖으로 돌출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특히 호감 있는 이성을 대할 때 여성의 시선 처리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보고 피하기 gaze aversion 행동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거나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당황한 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혹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아래로 뚝 떨어뜨린다면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이 행동이 우연히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내가 당신을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제발 알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좋아하는 대상을 쳐다보는 것은 도파민에 의한 보상 추구 행동이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술래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 이중적인 심리와도 같습니다. 이런 섬세한 신호를 받아왔을 때 남성의 대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눈치 없이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라고 묻거나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는 여성을 극한의 민망함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며 그 순간부터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당신을 피하거나 다시는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남자의 현명한 대처법은 다릅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같이 허둥지둥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저 약 1 최소 2초 정도 너무 뚫어지게는 말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이 짧은 찰나의 눈 맞춤은 여자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무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여성은 안도감과 함께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각적인 눈빛 교환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청각적 신호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으로 딱딱하고 차분한 말투를 쓰던 여성도 호감 있는 남자와 대화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톤과 속도가 변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살짝 높아지며 말투가 부드럽고 상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여성적이고 유순하며 친절한 존재임을 알리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입니다. 또한 말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당신과의 대화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하듯 당신의 귀에 가장 기분 좋은 소리를 들려주려는 노력인 것이지요. 특히 당신이 하는 사소한 농담에도 유독 크게 웃으며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거나 대화가 끊길까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대화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늘리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당신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정말요, 와, 대단하네요, 와 같은 추임새를 많이 넣는 것 또한 호감의 강력한 표시입니다. 이럴 때 남성은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에 넌지시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목소리가 참 맑고 좋으시네요. 공경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칭찬은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호감 표현에 대한 가장 멋진 화답이며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옷차림이 보여주기 위한 신호였고 거리 좁히기가 느끼게 하기 위한 신호였다면 이 눈빛과 목소리는 마음으로 연결되기 위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내면을 당신에게 조금씩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이 소리 없는 대화의 의미를 알아채는 지혜로운 남자만이 여자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가 보내는 3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각, 촉각,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관계의 정점을 찍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앞선 신호들이 저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라는 은근한 암시였다면 이 마지막 신호는 이제 당신이 리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자가 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할 때입니다. 이전까지의 신호들이 다소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단계는 여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는 이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그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한 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슬쩍 다가와 말을 건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둘이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할래요? 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라며 다른 사람 없이 오직 둘만의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오직 당신과 단둘이 남고 싶다는 뜻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만남이 끝나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유독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벌써 가야 한다니 너무 아쉽네요. 라거나 다음에는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말들은 단순히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근처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는 매우 대담하면서도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 공간의 입구까지 당신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남자의 역할은 남아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까지 확실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덤벼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관계를 확실하게 맺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이미 당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가진 사회적인 체면과 자기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쉬운 여자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혹시 이 남자가 나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남자가 조급한 마음에 우리 집에 갈래요? 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화법은 여자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도망치고 싶은 공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을 제시할 줄 압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당신 혹은 신체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타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저희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최근에 지인에게 아주 귀한 보이차를 선물 받았는데 혼자 마시기엔 너무 아깝네요. 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래된 흑백 영화가 있는데 구하기 힘든 DVD를 소장하고 있어요. 혹시 피곤하지 않으시면 같이 한 편 보고 가실래요? 와,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차나 영화는 여자가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자는 이 명분 덕분에 나는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마시러 가는 거야.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녀의 품위를 지켜주는 남자의 고단수 배려입니다. 당신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좋은 차나 예술 영화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교양 있는 행동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어른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르익고 서로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가 호감 있는 남성에게 보내는 말보다 더 강력한 4가지 신호들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이어지는 하나의 감정선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옷차림과 외모의 변화로 당신의 시각을 자극하며 나를 여자로 봐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 좁히기와 가벼운 접촉을 통해 당신의 촉각을 깨우며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셋째, 눈 맞춤과 목소리 톤의 변화로 당신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만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 관계를 시작해봐요 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따로 분석하려 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해안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에는 타이밍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면 너무 재거나 계산하지 말고 따뜻한 진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조급함 대신 신중함으로, 가벼움 대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다가갈 때 당신은 그 이야기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슴 설레는 건강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지혜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이 되셨다면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성에 대해 어떤 신호를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은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